자, 이적 시장. 지금 링크 첼시를 볼 텐데 우리가 복습편에서 봤던 문제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비라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터백 그 다음에 풀백을 봐야 되고 그리고 조르지뇨와 캉테 딜레마. 그러니까 중원 쪽. 그렇죠. 여기는 근데 사실 그 딜레마라는 게 많아서 딜레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스날 얘기할 때 센터백은 많은데 가용할 자원이 그러니까 미들맨이 없다고 얘기를 아무도 했잖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사정이 좀 달라요. 여기는 미들맨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많아가지고 문제예요. 어떻게 아무도 없을까? 왜요? 뭐 무효리라며. 무황. 잠깐. 그러니까 이제 중단됐으면 다시 리셋이죠. 맨시티전 어땠나요? 얘기할 게 없었어요. 나빼드? 많이 그냥 경기 자체가 엉망인데 뭐. 네,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네. 그리고 나머지 이 링크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수비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 우리가 복습 때도 얘기했지만 과연 첼시의 그러니까 수비진이 선수들의 어떤 기량 부족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그다음에 뒤에 공간이 넓은 그렇죠. 그런 스타일에 근데 더군다나 사실 골키퍼도 케파가 마음에 쏙 들진 않을 거거든. 네네네. 그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첼시 팬들은 당연히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 당연하죠. 근데 사실 센터백 링크가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링크를 쭉 찾아봐도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링크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무슨 뭐 예시를 좀 들 수는 없지만 말도 안 되는 링크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센터백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링크도 없어요.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있는 게 조우마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무리뉴가 바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신빙성이 과연 높은 링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영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바이백 조항에 있는 나다나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첼시 팬들은 그거 좀 지겹거든. 싫거든. 왜냐면 엄청 오래전부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다나케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첼시 팬들은 리디거 옆에서 완벽하게 둘이 100% 좀 무조건 주전급이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를 바랄 텐데 그런 성에 차는 영입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링크가 없는 건 램파드 감독이 나름의 생각이 있고 보드진이랑 이제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좀 끊긴 게 아닌가. 이거 그거 아닐까? 첼시의 어떤 영입 리스트에 센터백이 되게 후순인 거지. 그러니까 영입을 아주 배제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이 영입해야 될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백 후순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솔직히, 숫자는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첼시 지금 어디가 제일 비는지. 좌풀백. 근데 우리도 아는데 보드진 당연히 알겠죠. 알겠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에 우리가 이따 미드필더 쪽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센터백이 더 먼저인 것 같은데 네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센터백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대로 주우마가 나가 아케가 들어온다 쳐 그거는 나는 업그레이드 내지는 다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또이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옆 내지는 다운이야. 네. 근데 업그레이드. 옆 아니면 옆 내지는 다운인데 업이 아닌 거를 굳이 뭐하러 하겠냐. 그러니까 아케가 굳이 비교했을 때 주마보다 확실히 좀 낫다고 볼 수 있는 건 좌풀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이드 수비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예. 솔직히 말해서 나다나케 데려와가지고 좌풀백으로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가장 급해 보이는 왼쪽 풀백은 링크가 납니다. 네. 예,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는 백스리 용도로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에메르송을 내보내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램파드 감독이 옛날 사리 감독처럼 진짜 완전 포백 고정. 뭐 4-2-3-1 막 이런 식으로만 갔으면은 알론소 그런 빨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을 텐데 램파드는 3백이랑 4백에서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백포인데 백스리도 가고. 근데 그렇죠. 뭐 이 어떤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백스리용 알론소는 분명히 어떤 사실 백스리에서 알론소는 가끔은 크랙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 선수가 솔직히 얘기하면 킥이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확실한 무기가 있어요. 용도가 있지. 네네. 그러니까 설사 만약에 경기 안 풀리고 있는데 알론소 딱 들어가서 진짜 프리킥에다 내다 꽂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에메르송은 특출난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폼도 너무 안 좋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왼쪽 풀백이 나는데 가장 역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벤치렐입니다. 네. 벤치렐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가격대가 이 정도만 아니라면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만 내려와 있다면 그냥 쿨매.
요원5가 그랬잖아요. 선을 넘었다. 가격이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1,000억 이런 거는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타글리아피코, 탈라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타글리아피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왕성한 체력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검증이 이제 된 자원이 그리고 가격도 벤치레보다 훨씬 싸고 근데 직진성이나 활동량만 놓고 봤을 때 램파드가 벤치레를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근데 이제 첼시 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타글리아피코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럴 바에는 알론소 쓰자.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원5군요. 요원5와 그의 지인들. 아, 예. 근데 요원5가 되게 첼시 엄청 팬이라서. 진성 팬이죠. 아니, 그래서 이제 타글리아피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했었어요. 어떠냐? 저번에 저희 집에 한번 잤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링크가 나는데 타글리아피코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뭐 자기가 요새 커뮤니티 들어가 좀 보면은 타글리아피코 쓸 바에는 그냥 알론소를 쓰자는 의견이 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론소는 백포에서 너무 불안하지 않나?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일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니까. 네, 맞아요. 예, 하여튼 풀백은 그런 상황이고요. 센터백 아까 링크 없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2선이나 미드필더 자원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티모 베르너 그 다음에 하킴지흐 공격적인 자원은 이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이 하버츠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하버츠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원래는 다른 팀이랑 링크가 더 진하게 나다가 갑자기 첼시가 엄청 지금 최근에 진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진하게 나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베르나 딱 처음 올 때 그러면 이제 하버츠나 산초는 조금 접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링크가 안 끊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지금 첼시가 작정하고 돈 풀려고 하는구나. 딱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로만이 하버츠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맨로가 또 네. 하버츠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 자리가 나오나? 저희가 첼시 경기 안 봤잖아요. 이제 보게 될 텐데 네. 만약 이 선수들이 다 영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 생각에 딱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봤었던 포메이션이랑 아예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4-3-3을 쓰자니 그렇다고 카이 하버츠를 그 3미들 중에 하나로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메짤라로 그러니까 위에? 아니 밑에? 밑에 여기 역삼각형이면 메짤라 자리에 설 수 있지. 유리안 브란트 때 마냥.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카이 하버츠 쓰는 건 저는 솔직히 낭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기존 자원들 더 좋은 자원 더는 아닌데 저는 이미 밸런스 좋게 맞춰진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첩되는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하버츠가 와서 그 자리에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구멍 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논조는 뭐냐면은 정말 필요한 포지션. 근데 우리가 이 포지션은 글쎄 왜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들 다들 괜찮은 수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운트에 치크에 하킴지흐야 뭐 그래도 이렇게 위쪽이래. 지흐랑 베르너랑 그다음에 플리식, 오도이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아예 위라고 치자. 근데 밑으로 내려와도 제법 있는데. 여하간에 지금의 어떤 링크의 진함의 기세와 강도는 첼시와 제일 진한 느낌이에요. 하버츠는. 물론 하버츠가 오면 좋죠. 당연히 좋은 선수고 당연히 좋죠. 그리고 솔직히 아까 그 자리에 써도 잘할 겁니다. 메짤라 브란트랑 같이 레버쿠젠에서 잘해도 그때 빵빵빵 했잖아.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괜찮았었던 자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처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소 누군가 하나 나갈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멤버 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나는 게 뭐 제이든 산초도 사실 링크가 산초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새 않았고요. 좀 시들어지긴 했어요. 산초는 여전히 맨유랑 좀 가장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죽진 않았고 그다음에 더글라스 코스타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 조르지뉴랑 스왑딜을 한다 어쩐다 뭐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요원5 얘기를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사리가 약간 짬처리하는 느낌이다. 조르지뉴를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면 덕호가 사실 잘하는 선수인데 일단 인저리 프론이 있는 선수고. 좀 부상이 되면 위험성이 항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첼시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엔 이 정도면 빵빵하게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링크나는 선수들 중에 적어도 반절만 영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우승 경쟁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잘 조립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강팀으로 빵 뜨게 하는 건 램파드 감독의 몫입니다만 멤버의 면만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 맨시티 안 꿀린다. 나는 오히려
뒤 라인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뒤가 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케파나 이런 선수들도 완전히 안정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은 뭐 리세임스 간다 치고 네. 그러면 왼쪽 풀백이랑 센터백 하나 빵빵한 이 딱 영입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카이 하버츠가 진짜 첼시에 온다면 뭐 지금 링크상으로 굉장히 진하니까 그러면 뭐 공격적으로 어떤 카드를 쓸지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고민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의외의 링크가 나는 선수들을 좀 체크해 보면 골키퍼 쪽에 둘이 있어요. 네. 파우로페즈랑 프레이저 포스터. 이제 파우로 패스를 사실 베티스에서도 잘했었고 이제 로마 가면서 정말 리그 이 맞아요. 수익급 골키퍼로 어떻게 보면 좀 기량이 발전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첼시가 파우로 패스나 프레이저 포스터 링크가 나는 게 이게 결국 서브 골키퍼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골키퍼라기보다는. 근데 파우로 패스는 저는 서브로 놓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케파의 어떤 경쟁 구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케파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존나 해서 어리죠. 그리고 저는 진짜 완전 뭐 쓰레기급으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의 어떤 어깨에 월드 레코드 골키퍼라는 그것 때문에 눌려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쨌든 몸값 대비 실력을 확인해야 되는 게 프로의 세계인데 그렇죠. 예. 근데 몸값 생각하면 못하죠. 네, 못하죠. 아쉽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떠나놓고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골키퍼는 아닌데 첼시 입장에서 사실 그렇죠. 보던 골키퍼가 체우잖아.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에 안 차죠. 패트릭 체우는 PL 출범 이후에 역대급 골키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그 체유를 이제 그 체가 좀 밀려나고 이제 쿠르투아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쿠발론 쿠르투아가 됐고 네. 물론 또 레알 마드리드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파우로 패스가 온다면 이거는 케파랑 좀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이저 포스터는 사실 서브 골키퍼로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적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주급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어서 서브 골키퍼에게 줄 주급은 좀 이 정도는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지 링크가 있는데 네. 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우르르 많이 나요 링크가. 네, 뭐 토트넘도 있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고 뭐 이거는 이런 제가 상황이라서. 봤을 땐 지금 유벤투스가 장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아니치랑 아르투로 멜로 뭐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건 지금 네. 쪽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예, 아르투르가 워낙에 강경하게 그거를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요 정도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센터백이 안 나는 건 좀 의아하고 근데 공격적으로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쓸어오고 있는 느낌이라서 진짜 만약에 이대로 영입이 되면 첼시가 거의 한 제2, 제3의 부흥기를 또 맞지 않을까. 예, 처음에 그 첼시 등장, 로만 등장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랬죠. 왜 그렇게 돈 쓰는 구단주가 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첼시가 다음 시즌에 이제 어떻게 좀 진화를 할지. 첼시의 이적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굵직굵직한 링크는 저희가 또 따로 빼서 네. 또 영상 챙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